오늘은 좀 맥주를 마셔가지고 오늘은 좀 발음이 너무 뭐라 그럴까, 발음이 정확히 안 됐는데 미나상 konnichiwa, 박호민です。今日も日本語の勉強頑張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今日はですね、日本語のですね、カタカナについてのお話を少ししたいと思います。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호민입니다. 오늘은 일본어의 카타카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시면은 히라가나를 먼저 외우신 다음에 그대로 일본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어를 공부하실 때 꼭 카타카나도 공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히라가나도 겨우 외웠는데 카타카나도 꼭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는데, 영어를 공부하실 때 대문자도 외우고 그 다음에 소문자도 외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도 공부하실 때는 히라가나도 외우게 되지만은 카타카나도 꼭 외워야 합니다. 그러면 카타카나를 왜 외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카타카나가 주로 일본어에서 쓰일 때 세 가지 방면에서 쓰입니다. 첫 번째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아마 카타카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의 이름이라던가 그 외래어를 일본어로 표기할 때 카타카나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거를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문장 안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히라가나가 아니라 일부러 카타카나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이제 카타카나를 많이 쓰는 거는 역시 외래어를 표기할 때입니다. 일본어에는 의외로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카타카나를 꼭 공부하시고, 히라가나도 공부하게 되시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중급 넘어가실 때는 카타카나도 공부하시게 될 건데요. 카타카나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면서, 그리고 거의 대부분 카타카나로 표기를 하는, 카타카나로만 쓰는 단어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단어를 보시면은 카타카나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히라가나가 아니라 카타카나로만 표기를 하는, 물론 히라가나로 표기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카타카나로 표기하는 몇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냥 소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 형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난이도가 낮은 초급부터, 카타카나 초급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일본어 단어를 보신 다음에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타카나 초급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초급은 아마 그냥 읽으실 수만 있으면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읽으실 수만 있으면 아마 뜻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코히, 아마 읽으실 수만 있으면 아마 뜻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커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산도이치, 아마 이것도 읽으실 수만 있으면 아마 뜻을 알 겁니다. 한국어의 샌드위치. 세 번째 단어입니다. 스타벅스, 한국어의 스타벅스. 일본 사람들은 스타바, 짧게 줄여서 스타바라고 합니다. 또 스타바 이거까, 스타벅스라고 다 말하는 것보다는 스타바라고 짧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 중급 카타카나 난이도 중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표시된 카타카나를 보시면서 뜻이 무슨 뜻일까, 한국말로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終了. 가장 첫 번째 있는 단어 케타이. 이건 한국말로 휴대폰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핸드폰이나 휴대폰, 이거를 일본어로는 케타이. 휴대폰은 한문으로 케타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타카나로 케타이라고도 표시를 하는데요. 히라가나도 쓸 때도 가끔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자로 쓰거나 카타카나의 케타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마크도날드. 이거는 발음을 들으시면 아마
조금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크도날드. 이거는 한국말의 맥도날드 아니라 마크도나르도.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사람들은 마크도나르도라고 다 발음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마크라고 짧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마크 이꼴까? 또네. 세 번째 단어는 디지털 카메라. 이거를 디지털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데지카메라고 짧게 줄여서 데지카메.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호. 이것은 스마트폰. 이거는 일본말의 스마트폰, 한국말로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폰 같은 거를 스마트폰이라고 해가지고 짧게 줄여서 스마호.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몇 문제 정답 맞추셨나요? 그러면 마지막 가장 어려운 카타카나 상급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단어를 보신 다음에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시면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파소콘. 이것의 정답은 이거입니다. 정답은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를 왜 파소콘이라고 표현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어의 파소나르 컴퓨터를 짧게 줄여서 파소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물론 컴퓨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소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콤비니. 이거는 파소콘과 같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아마 자주 가게 될 장소의 이름입니다. 정답은 편의점. 일본어로는 콤비니도 짧게 줄여서 외래어를 짧게 줄여서 표현한 건데요. 원래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짧게 줄여서 콤비니라고 표현합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다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콤비니라고 말합니다. 카타카나 상급에서 이야기한 파소콘이랑 콤비니는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콤비니, 파소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카타카나도 공부해야겠죠? 일본어에서는 굉장히 외래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카타카나도 히라가나만이 아니라 카타카나도 꼭 공부하셔야 하십니다. 히라가나만 외우신 다음에 카타카나는 나중에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카타카나도 영어를 공부하실 때 대문자, 소문자를 꼭 외우시게 되는 것처럼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도 히라가나 그리고 카타카나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맥도날드에 가시면은 주문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메뉴가 카타카나로 써있기 때문에 카타카나를 읽지를 못하면 아마 주문하기도 힘들 겁니다. 물론 간단하게 고레구다사이, 이거 주세요, 고레구다사이 라던가 손가락으로 이거 고레 라고 해도 물론 통하긴 하지만은 카타카나를 외우셔서 카타카나로 주문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오늘은 일본어의 카타카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카타카나에 교미を持ちましたか? 조금은 카타카나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셨습니까? 오늘은 일본어의 카타카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それではまた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勉強頑張ってください。さよなら。